2019년 8월 필리핀 코론 방문기입니다. 저는 프린세사보다 코론이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 들어주세요. 공항에서 픽업 밴을 타면 300페소고요. 약 한 50분 정도 후면 숙소에 도착할 수 있어요. 숙소는 가장 저렴한 걸 선택했고 2명이서 조식 포함 1000페소였었던 것 같아요. 25,000원. 그리고 투어는 처음에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업체가 7군데나 생겼어요. 가격은 대표적인 투어 A 같은 경우에는 800페소부터 시작을 하는데 가격이 다른 이유가 시크릿 라군을 한 군데, 두 군데 더 방문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격이 달라요. 투어 비용도 800페소면 엄청 저렴하잖아요. 제가 다녔을 때만 해도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을 할 수가 있었어요. 코론 하면 자연환경이에요. 물도 실제로 보면 옥빛에 정말 맑아요. 바닥에 있는 게 훤하게 다 보일 정도예요. 여기는 배경이 너무 좋아서 내리자마자 이렇게 사진 한 주장 찍어주고요. 앞으로 조금만 가면 입구가 보여요. 여기가 까양간 레이크로 올라가는 입구예요. 15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정상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풍경이 필리핀 코론을 대표하는 풍경이에요. 모든 코론을 검색을 해보면 이 사진이 안 빠지는 곳이 없어요. 사진을 찍고 5분 정도 내려가다 보면 바로 이렇게 호수를 볼 수가 있어요. 이 호수는 정말 특별한 게 바다 위에 산이 있고 그 산 중간에 이런 호수가 있는 거예요. 이 호수의 물은 짜지 않아요. 해수가 60%, 담수가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양의 물이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서 계속 올라오는 게 정말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물속에는 이렇게 난파선도 보이네요. 이것은 아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빠뜨려 놓은 것 같아요. 코로는 2차 세계대전 때 침몰한 난파선을 구경하는 투어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해요. 가이드들은 이렇게 쉽게 들어가서 난파선 위치를 옮겨 놓네요. 트윈 라군을 가는데요. 여기는 배경이 너무 좋아서 서로 사진을 찍느라고 난리예요. 이렇게 사진을 서로 찍어주고 나중에 블루투스로 주고 받았어요. 오. 1, 2, 3. 오케이. 여기는 트윈 라군인데요. 수위가 낮으면 이렇게 아래로 지나갈 수도 있어요. 수위가 높았을 때는 이렇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도 해요. 코오론에서 진행하는 투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물과 함께 노는 거예요. 모든 투어가 다 이렇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게 참 신기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끝나는 시간이 5시라는 거예요. 5시에 집에 와서 씻으면 저녁 먹기가 힘들 정도로 몸이 피곤해져요.
베이비. 네. 나 딸. 야,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야. 아. 여행 중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에요. 제 인생의 모든 여행을 통틀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비를 맞으면서 바다 위에 둥둥 떠 있고 그 눈으로 보이는 주변 환경들이 이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어요. 점심은 부들파이트로 나오고 굉장히 맛있어요. 여기는 섬 중의 섬이기 때문에 과일값이 굉장히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요. 과일값이 오르면 캡틴들이 울상이에요. 물 색깔 보세요. 정말 아름답죠? 오후 일정은 스노클링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집에 돌아가면 5시가 넘어서 씻고 저녁 먹기가 엄청 힘들어요. 너무 피곤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옵션으로 왔던 시크릿 라군이에요. 한 10분 정도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캡틴입니다. 코룬에 있는 깔라우잇 야생동물원은 숙소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렸었던 것 같아요. 입장료는 500페소에 사파리 투어비는 125페소예요. 배를 타고 한 5분 10분 정도 들어가야 해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내려서 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것도 추억이겠지라고 생각해서 방문하게 되었어요. 와, 비 많이 온다. 동물원에 도착해서 돈을 내고 잠깐 기다리면 차를 타고 투어를 시작할 수 있어요. He is our tour guide. What's your name again? Lonely. Nice to meet you, Lonely. And Tony. 사파리 시작합시다. 이번이 3번째 방문인데 사파리 하는 방식이 약간 바뀌었어요. 기린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먹이를 주는 걸로 바뀌어서 좀 별로였었던 생각이 들어요. 기린이 입맛 따시는 게 눈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맛있는 건 알아가지고 아마 우리에 올 줄 알고 며칠 굶겼나? 이렇게 기린을 불러 놓으면 가이드가 어떻게 먹이를 주고 어떻게 만지는지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러면 저희가 이걸 보고 똑같이 하면 돼요. 저희들 너무 순수하지 않나요? 초등학교 때 해보지 못했던 사파리 투어를 나이 먹고 여기 와서 해보고 있어요. 저번 때는 그 사파리 차 안에서 이렇게 줬거든. 6-7마리씩 와가지고. 2번째 사파리 투어 때는 이렇게 차 안에서 놀았어요. 그래서 기린들과 더 친밀하게 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사파리가 없어서 너무 좋았어. 안녕. 여기는 기린 말고도 얼룩말이랑 사진 찍는 게 정말 잘 나오는 곳인데 비가 와서 너무 아쉬웠어요. 날씨 맑은 날은 이렇게 사진이 잘 나오거든요. 이제 집으로. 이 다리도 날씨가 맑으면 이렇게 로맨틱해 보이는데
집으로 가면서 들렸던 펍이에요. 이곳에서 커피 한 잔의 가격은 1,400원이고요. 피자 한 판 해봤자 10,000원이 채 안 돼요. 이곳에 들린 가장 큰 이유는 여기는 사진 찍을 스팟이 많아요. 날씨 맑은 날 오면 이쁜 사진도 여러 컷 나오는 곳이거든요. 마키니 스파에 왔어요. 마키니 스파는 근처의 화산에서 데펴진 물들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사우나를 할 수 있을 만큼 물이 굉장히 뜨거워요. 정상적으로 투어 끝나고 마키니 스파를 오면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일부러 투어를 일찍 끝내고 마키니 스파를 오는 적도 있어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코오론 피에스타 기간이어서 이렇게 멋진 초등부 권투 시합도 볼 수 있었어요. 필리핀의 복싱 영웅 파키아오를 닮아서인지 이런 초등부 학생들도 너무 멋지게 경기를 해주는 게 참 인상 깊었었던 것 같아요. 오토바이 시내 투어 하면서 발견한 성당이에요. 신기하게 이 성당은 눈으로 봤을 때는 그닥 이쁘지 않았는데 사진으로 찍었을 땐 이렇게 이뻤어요. 바티칸에서 인증한 인증 배지도 있고요. 내부는 이렇게 조화롭게 잘 되어 있어요. 코오론 해상 투어의 끝판왕은 바로 여기인 것 같아요. 블록도스 투어와 바나나 아일랜드 투어, 말라카푸아 투어가 같이 있거든요. 이곳은 배 타고 기본적으로 2시간 반 이상은 와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를 잘 안 오려고 하는데 여기는 꼭 오셔야 해요. 파도가 높으면 여기 못 오거든요. 날씨도 도와줘야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네, 여기 지구상에 있는 곳 맞아요. 마지막 목적지인 말카푸야 아일랜드에 도착했어요. 저는 이곳에서 저의 지난 모든 추억들을 담아 한 곳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찾을 수 없고 저만 찾을 수 있게 작은 표식도 해두었고요. 혹시 몰라서 저의 이름도 조그맣게 써두었습니다. 코오론에서 가장 높은 산을 올라가 봤습니다. 이곳은 왕복으로 2시간 정도 걸렸었던 것 같아요. 이곳을 꼭 올라가야 하지만 코오론을 모두 다 보고 오는 것이에요. 정말 낭만이 끊임없이 묻어나오고 시간이 멈춘 곳 같아요. 특히 이렇게 산 뒤에 갈대밭을 보고 있으면 이곳이 정말 외국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비가 많이 와서 비행기가 연착될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비행기 연착은 안 됐고 제 시간에 출발할 수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영상 촬영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잡음이나 노이즈나 떨림이나 그런 걸 신경을 안 썼는데 참 후회가 되네요. 조금 더 빨리 알았었다면 정말 멋진 영상들 많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컴퓨터에 남아있는 영상을 보고 옛날 추억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